저도 일정했어요. 취소해. 자, 여기 뭐 다 정리해드린 거고, 어제 정리해준 거에서 좀 몇 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자, 뭐 가르쳐드린 걸 좀 외웠다는 가정하에, 자,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y는 fx라는 게 있어요. 자, fx라는 도형이 있으면 도형. 이 도형을 갖다가 우리가 x축에 대해서 대칭. x축 대칭은 아니네. 그냥 알아볼까? 네, 됐다. 자, y축 대칭. 군주현이 y축 대칭하면 뭐예요? y축 대칭이요? x의 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얘를 대칭하면 뭐예요? y는 f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 됩니다. 군기 원점 대칭하면 뭐예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x는 a 대칭. 현식이 뭐예요? 황석이 a, b 대칭. 위에 마이너스 y는 f 그거 y는 꼴로 불러보세요. y는 꼴로. y는 마이너스 f 2a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b 뭐라고요? 다시 마지막에. 플러스 2b요. 응? 이게 이제 어제 가르쳤던 거고 6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참고로 우리가 y축이라는 거를 갖다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부르면은 뭐예요? y축을 도형의 방정식으로 부르면 얘기하면 뭐예요? 뭐예요? x는 0이요. 자, 원점을 갖다가 당연히 좌표로 얘기하면은 0,0. 뭐 써준 거냐면은 얘네들이 한 쌍. 그러니까 이제 x는 0대칭이라는 거는 x는 a 대칭에서 약간 특수한 케이스죠. a가 0일 때. 자, 0,0대칭이라는 거는 a, b 대칭에서 둘 다 00일 때 특수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된 상황이라고 비교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그럼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식에 대한 해석인데, 만약에 f-x가 fx가 성립한다. 물론 여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가 성립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f2a-x가 fx랑 같다. f-fx가 아니지? f-x가 마이너스 fx와 같다. f2a-x 플러스 fx가 2b랑 같다. 전범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런 수식을 보시고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제일 위에 거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네,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항상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y는 fx가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누가 대칭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냥 나가질 않네. 얘가 밖에가 더우니까. 뭐야? 히터를 바꿔놔야 되나? y는 fx가 a, 뭐래요, 쟤? 옆에다 써놨구만, 진짜. 네. x는 a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게
원래 게 x는 a 대칭이면 대칭시킨 거랑 포개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y는 fx가 애초에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애초에 원점 대칭이니까 대칭시켜도 똑같다 이거죠. 대칭시켜도 그죠? 내가 이따가 잡아줄게. 자, 얘는 y는 fx가 a, b 대칭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조건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건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은 도형인데 이게 이제 도형에서 약간 함수로 특수화될 수가 있고 함수 쪽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은 y축 대칭이구나 이런 게 나오면은 y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다고. 자, 수식의 이제 구조적 특징을 좀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어차피 일반화된 거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x는 a 대칭의 구조는 우리가 처음 배우진 않아요. x는 a 대칭 어디서 배웠어요? x는 a 대칭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어제 배웠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늦잠을 잤다고? 안녕 못하지. 왜요? 들어가서 다려받고 있어. 네. 자,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2차 함수 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의 특징이 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좌변의 구조가 F 이퀄 F의 구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괄호 안에를 관찰해 보니까 그 괄호 안에가 합하니까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가 나와요. 그죠?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만 나와. 그래서 해석이 x는 그 상수의 절반 대칭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왠지는 여기서 받고 결국에 이제 이걸 내가 따다다다다 외울 게 아니면 이제 수식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꼴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자, 그럼 마지막 줄에 있는 애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f 더하기 f는 상수꼴이에요. f 더하기 f가 상수꼴인데 그때 마찬가지로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더해봤더니 둘을 더했더니 얘네가 변수가 사라지고 합이 상수가 돼요. 그러면은 요럴 때 얘네들을 갖다가 요거 절반 콤마 요거 절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반 콤마 절반 해석이 이렇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빨리 공부하고 빨리 익히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1학년 때도 잘 얘기하시는데 뭐 나중에 2학년, 3학년 돼서도 해석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해석 못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뭐 간단히 연습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가 F 나중에 확 통과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부등기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4-x는 fx 더하기 2다. 이게 뭐예요? x는 3대칭.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잘 하시는데 계속 가져가셔야 된다고. f4 플러스 x 더하기 f2 너무 똑같은데? 자, 4랑 2밖에 안 나오네. f 마이너스 x는 1 뭐예요? 뭐지 그지? 예? 집중해. 뭐야? 뭐요? 2,2분의 1 대칭. 아니 방금 가르쳐주고 방금 하라 그러는 건데 뭐야 이 쌍쌍바 같은 녀석들이. 뭐라고요? 네? 뭐지? 수식을 어떻게 해석해서 외워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얘네가 특수한 케이스로 바뀐 거라고 했는데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얘네들은 부르는 이름이 좀 있고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함수가 아니고 도형이지만 똑바로 서 있어. 근데 얘가 이제 함수인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 y축 대칭인 함수를 갖다가 참고로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저번에 방학 때 수투한 사람들은 수투 왜 한 거야? 이 진짜. 산술기하 평균. 우함수라고 불러요. 이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인데 이제 정확한 타이밍은 여러분이 이제 대수는 들어가야지 교과에서 쓰이긴 할 텐데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아유 정말 원점 대칭은 참고로 무슨 함수라고 해요? 이제 우함수 얘기해주면 나머지 하나 나오지 않아요? 그건 기함수라고 해요. 기함수. 저희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이름인데 뭐 우함수가 뭐라고? y축 대칭. 아니야! 집중 안 해? 우함수가 뭐라고요? 집중 안 해? 쌍쌍바? 쌍쌍바 뭔지 알아요 혹시? 몰라? 쌍쌍바 알죠? 쌍쌍바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스크림 나무한테 붙어있잖아요. 반으로 쪼개버린다? 우함수 뭐라고? F는 마이너스 X는 그러니까 봐. 니네가 이게 잘 체크를 해보라고. 이게 집중력이 내가 가르쳐 주는 게 그대로 듣고 있지 지금 잘 듣고 있지 나름. 근데 봐 우함수 뭔지 가르치고 우함수 뭔지 물어보는데 우함수 대답이 안 나오잖아. 이런 식. 진짜 어? 우함수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혹시나 오개념이 잡히거나 실수를 할까봐 주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잘 안 들어. 당연히 우함수가 뭐예요? 얘기하세요 자신있게. 지금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지금 권유현이 지금 똥 싸질러 놓으니까 지금 다른 애들 같이 쫄아가지고 대답 못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애매하게 알겠어요. 애매하게 알려. 또 지금 껄핏하면 애매하게 알려줬대. 은하 우함수가 뭐예요? 방금 배운 게 우함수가 뭐라고요? 응. 뭐 잘못했는지 알겠어?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가지가지 아니 우함수가 뭐라고? Y축 대칭한 함수. 우함수가 뭐라고? y축 대칭한 함수. 이거 뭐야? 약간 그 가족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말하는 게 야 말하는 게 점점 뭔가 추가되고 달라지잖아. 너부터 이끄지야. 네가 똑바로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하잖아. 야 너 뭐라고? 우함수가 뭐라고? 우함수가 뭐라고? 아 얘네들 왜 뭐야? 자기나 우함수가 뭐라고? 우함수가 뭐라고? y축 대칭한 함수. 자 정상적으로 돌아왔네. 자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까? y축 대칭한 함수라고 해요. 아니 그 전말 그거야 내가 장난치면 그것도 거기다 굳이 한자 왜 붙여? 아무튼 그 전에 얘기한 거랑 뭐 틀렸는지 아냐고. 단기기억 상실인데 이 집이 아니 지금 10초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 까먹고 있어. 근데 뭐라 그랬어 내가? 우함수가 뭐냐니까 네가 뭐로 대답했어? y축 대칭. 그래 y축 대칭이라 그랬잖아. 네. y축 대칭이 아니고 y축 대칭 함수라니까. 여기 써준 거는 지금 원래 여기 맨 처음에 써드린 거나 여기 써준 거는 다 이거는 함수가 아니고 도형이에요. 도형. 함수하고 도형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함수 단원 들어가면 또 보긴 하겠지만은 함수가 아니어도 다 되는 건데 근데 특히나 이 y축 대칭인 도형 중에서 특히나 함수는 우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함수는. 응? 아니 뭐 미리 예습하신 분들은 알고 당연히 알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도형이 있어. y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죠. 이게 만약에 내가 y축이라고 하면은 그럼 얘를 우함수라고 부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함수가 아닌데. 예?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잘 알아두시라는 거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x는 a 대칭이나 a, b 대칭은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쳤고요. 자 우함수나 기함수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은 요대로 좀 쓰는 좌우변 순서를 잘 지켜가시면서 읽을 때 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야, 어떤 함수가 우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니? 또는 어떤 함수가 기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냐? f-는 fx를 만족하면 우함수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함수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그 함수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함수랑 똑같으면은 우함수인 거고요. 그 함수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원함수랑 마이너스 배 한 만큼 달라지면 그게 기함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해놔도 나중에 잘 못 찾아요.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 2 같은 거 들어가시면은 이런 함수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아시는 이런 게 좀 습관이 되고 연습이 돼 있으면 나중에 이런 함수를 딱 보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게 원래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은 함수를 해석하실 때 체크하는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이제 2순위 정도 되는 게 대칭성이에요. 그럼 이게 대칭성을 확인을 하실 때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x를 넣어봤더니 fx랑 어때? 마이너스만큼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기함수야. 원점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석이 돼야 돼. 해석하는 게 능력이야. 해석하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얘네들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얘네들은 니네가 찾을 일은 거의 없고 수식이 나오면 해석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하고요. 반면에 얘네는 물론 이렇게 수식 주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 얘네처럼.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찾는 방법까지 알아주셔야 되겠다고. 됐어요? 질문 있어요 혹시? 내가 물어볼 건데 내가 물어보기 전에 질문이 있는지 먼저. 쌤, 우함수 물어보는 게 y축 대칭한 함수라고 하면 돼요. 우함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함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y축 대칭 함수야. 말 길지? 줄인 거야. 알겠어요? 그게 우함수인 거야. 우함수의 뜻이라고 뜻. 우함수의 뜻이 y축 대칭 함수라고. 왜? 됐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냐고? 없어요? 부르지 마. 싫어. 자, 그러면은 야, 우함수 판단 어떻게 해요? 뭐야, 왜 서 있어? 응원단이야? 리모컨 달라고요. 아빠 데리러 오세요. 천천히 오시라고. 네? 천천히 오시라고. 다 했어요. 좀 이따 내가 확인해. 이게 뭐야? 우함수. 아니 이거 말해 해보셔야지 어떻게 자꾸 해봐. 말을 해보려다 하셔야 돼. 예? 따이는 내가 시킬 텐데 봐봐 문제야. 따이는 시켜도 대답할 것 같아? 못해. 그지? 대답할 것 같아? 헛소리 하겠지. 그지? 그래도 해버릇 하셔야 돼. 그래야지 뭔가 자꾸 하나씩 잡혀가지고. 뭐야 우함수가? 우함수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그 대입한 식이 원래 식과 똑같아요. 기함수 어떻게 판단해?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대입하는 함수가 원래 함수의 마이너스 배이면 확인 가능. 됐고요. 이런 알아두시면 되겠고 쭉 넘어가서. 어저께 잠깐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도형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끄트머리에 써주고 안 해주는데 뭐 뒤에 가면 알아둬라. 결론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원래 이것까지 뭐 솔직히 외울 건 아니긴 한데 어제 써준 데까지만 해도 충분하긴 한데 거기다가 솔직히 이제 이게 자 우리가 어떤 도형, 어떤 점을 갖다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방법은 여기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여기에다가 대칭시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그림 그려보면 여기로 가거든요.
이렇게 P'으로 움직여져요.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약간 뭐랑 유사하냐면은 앞에서 배웠던 약간 무슨 그림이 나와? 원장님? 이 그림이 뭐예요? 많이 봤던? 현식이 무슨 그림이야? 직방에서 많이 봤던? 무슨 그림이야?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약간 뭐 구하는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져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구하는 그림하고 똑같이 그려져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 좌표를 뭐라고 알잖아요. 그럼 이 좌표를 구하려니까 이 좌표 미지수 잡으시면은 모르는 거 두 개니까 식 두 개 나와야 돼요. 하나는 뭐 나와야 되냐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하나는 뭐 나와야 되냐면은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정석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좀 연산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을 대칭시키는 게 이렇게 좀 까다로운 건 아니고 좀 연산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도형을 갖다가 대칭시키는 거는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사전에 적어도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에 대한 도형의 대칭은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 도형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자기가 보여드린 거를 갖다가 자기 증명은 자방으로 증명을 하는 거고요. 자취해방 정식으로 증명을 하시는 거고, 결론부터 보시면요. 자, fx, y 는 0을 y는 x 플러스 k에 대칭을 시킨다 하면은 결론부터 보시면은 x에다가 뭘 대입하냐, 결론 써볼까요? f y-k, x 플러스 k, 0 이렇게 돼. 그럼 이제 결론부터서 그냥 증명은 안 했지만은 보고 해석만 해보시면은 마치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한 거예요? y-k 대입한 거죠. 그죠? y에다가 누구 대입한 거예요? x 플러스 k 대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 대입한 게 뭔지를 잘 관찰해 보니까 외우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겠어. 왜? x에다가 y-k 대입했다는 거는 대칭하는 식을 갖다가 x는 꼴로 정리한 거야. 마찬가지로 y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는 y는 꼴로 정리된 애를 대입한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단순 암기하는 것 자체도 많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f x, y는 0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y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의 대칭을 시킨 도형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풀마일만 돼요. 풀마일일 때만 되는데, 그럼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되냐, 얘를 x는 꼴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죠. 그럼 y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되냐, 그 y는 꼴로 정리한 걸 보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근데 대입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왜 이렇게 되냐, 이거를 그래도 뭐 좀 알아두실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은 한 번 정도 이게 그냥 자취해방 정식 몇 번 해봤으니까 그걸로 증명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도형이 있는 거예요. 도형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고, 요거 위에 임의의 점이 있습니다.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요. x, y라고 할게요. p가.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y는 x 플러스 k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켰다. 그 대칭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방정식은 요 놈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면 되거든요. 평행이동 증명해줬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프라임 떼면 끝이란 말이야. 평행이동 증명해주고 공부를 했어야지 알지.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취의 방정식은 얘네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요. 그 관계식은 어디서 구하면 되냐? 주어진 상황에서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지금 x, y라는 p가 있고, 여기 지금 y는 x 플러스 k가 있으니까 요렇게 대칭해서 p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수직이등분 대칭이동 요걸로 구하시면 된다고요. 요걸로 x 프라임하고 y 다 문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안 해주죠. 다른 애들
이게 문자 많으면 애들 우선 어려워서 안 하죠. 보여만 드리는 건데 이걸 어렵게 안 느끼셔야지 맞을 텐데 자기가 하나는 식이 뭐 나오냐 x 프라임 빼기 x 분의 y 프라임 빼기 y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식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바로 대입하시면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더하기 k예요. 그죠? 둘을 연립할 거예요. 연립해서 누구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 문자가 많으니까 누구를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누구 구해야 돼? 저봐! 누구 구해야 돼? 둘을 연립해가지고 구하는 게 누구냐고 지금. 뭘 구하는 건데 연립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안 해서 그래요. 누구 구해야 돼 다현이? 연립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해서 구하는 문자가 뭐냐? 문자가 많잖아.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 구하는 거 연립하시면 여기서 지금 미지수는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미지수라고. 그러니까 얘를 연립하시면 x 프라임이 나와. 뭐라고? 연립하시면 y 프라임이 나와. 뭐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데 그 연결해 주는 등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xy에 대한 등식.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을 각각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서 x는 몬 프라임이고 y는 몬 프라임. 여기가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겠지 이쪽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그게 자방이란 말이야. 그게 저 답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 얘네 둘을 연립해서 결론은 누구를 구하면 돼 한 방에? 결국엔 이거 구하면 되죠. x 프라임 y 프라임이 아니고 xy를 구해버리시면 되죠. 근데 원래는 자방을 구하는 정확한 단계는 얘네를 통해서 프라임을 구해놓고 그 프라임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를 원래는 거치는 게 정석이고 그래서 이걸 알고는 계셔야 되겠고 아무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공식이야. 정리, 결론이야 결론. 그래서 알아둘 사람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죠. 유연아 질문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따 나와서 해보세요. 다시 해보니까 질문 없대길래 질문 있으면 안 시키려고 그랬지 나는. 문기 질문 있어요? 같이 손잡고 나서 하세요. 알았죠? 자 같이 손잡고 둘이 손에 손잡고 해보세요. 그짓기. 자 예제는 너무 쉽습니다. 후닥닥닥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거기 앞에 있는 거 문제 풀어주고 다시 해볼게요. 우선은 예제에서 두 개 유형까지는 단순 계산이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여기 도형의 이동에서 끝물에 조금 이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할 거고. 자 보시면은 1번에 8,-1을 6,1에 대칭시킨 점을 구하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식이 있죠. A, B 대칭이. 근데 이제 그건 내가 공식화해서 알려드린 거고 꼭 공식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푸셔도 여기 8,-2가 있는데 이 점을 갖다가 6,1에 대칭을 시켜라.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냐? 그죠? 중점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랑 더해서 2배 돼야 돼요. 12. 그죠? 4. 얘랑 더해서 2배 돼야 돼요. 2. 4. 공식 써도 되고 그냥 당연히 구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원이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다 데리고 갈 필요 없죠. 중심하고 반지름만 가면 되니까 중심은 5,-2고 반지름은 얼마야? 2냐? 아닌가? 반지름 얼마야? -27, 2는 4, 6이냐? 루트 6이냐? 안 할 거냐? 자, 알아서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얘를 갖다가 저기다 대칭시키는 거니까 여기다가 대칭시킨 원의 중심은 뭐가 된다? 얘랑 더해서 2배. 뭐예요? 1이죠? 얘랑 더해서 2배. 마육이니까 마사예요? 똑같이 하시면 되죠? 쌤, 공식해? 다 있어? 지금 다 했어요. 다 한 거 나한테 사진 찍어서. 네. 쌤 반지름 근데 루트 2 아닌가? 루트 200 누가? 여기 해설. 뭘 해설이야. 지네가 산수 해보면 되지. 해봤어요. 5, 25, 20인데 29에서 27 빼면 있잖아요. 그래. 알아서 하고. 아니, 됐고 넘어가서. 아 이러면 야, 두 포물선이 점피에 대해서 대칭일 때 그 대칭점을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두 포물선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대칭인 점 구하래. 현식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꼭지점에 중점 보면 되겠죠.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고민해서 찾아내줘야지. 자, 점을 갖다가 저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산수 안 하겠습니다. 상황만 보시면은 지금 y는 2x-5고 2,4가 있어요. 얘를 대칭시킨 요 점을 구하려는 거니까 a, b라고 잡으시면은 요 상황이고, 그러면 기울기 관계에서 a-2, b-4 곱하기 2는 -1이고, 중점 대입하시면 2분의 b 플러스 4는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마이너스 5 둘이 연립하시면 됩니다. 한수는 안 하고. 대신 연립하실 때 아마 밑에 있는 식 처리하시면 양변에다가 2 곱하실 텐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2 곱하실 때 여기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산수할 때 생각보다 실수가 많아요. 2번 직선 얘를 갖다가 x는 4에 대칭 이동시킨 직방을 구하래요. 아, 이런 거 배운 거 써먹으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x는 4 대칭? 이거 봐,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x는 4 대칭. 니도 마찬가지고. x는 4 대칭. 한 방정식을 불러요. 아니, 하는 방법. x에다가 8 마이너스 x x에다가 8-x 대입한다고 하시면 되죠. 둘이 쌍쌍발을 진짜. 자, 여기 앞에까지가 그래서 이제 한 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최단거리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칭 이동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활용. 모의고사나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좀 응용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좀 방법을 잘 배워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이래요. 뭐 개념은 아니고 유형입니다. 자, 처음 A가 마이너스 2,3이 있고, B가 1,1이 있어요. 자, 좌표 평면에서 마이너스 2,3 이 정도 있다고 치겠습니다. A가. 그 다음에 B는 1,1 여기 있다고 쳐요. 그때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P라는 거는 지금 어디 고정된 게 아니고 어딘가 지금 움직이는 점. 그랬을 때 요 AP하고 요 BP하고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 문제는 얘가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움직이는 점. 그때 요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인데, 그래서 이제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우리가 평면좌표 단원 시작할 때 한번 했었어요. 제일 먼저 나올 때. 그때 바로 한번 본 게 있었어요. 본 게. 우리가 여기하고 여기 두 점이 있는데, 고정된 두 점이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을 때 연의 둘을 연결한 거리의 합의 최소값. 뭐 그때는 이제 이 최소값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얼마다? 저는 직선 아니 최소값이 얼마냐고.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예요? 선분 AB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죠? 그죠? 공부하세요! 얘도 이제 그런 유형인데, 요지는 뭐냐면은 선분의 길이합의 최소값에 이제 최소가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직선 경로. 직선 경로를 만드셔야 돼요. 직선 경로. 근데 지금 꺾였거든요. 그럼 저 꺾인 거를 어떻게 직선 경로로 만들 거냐?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이 이 직선 경로를 만들기 위한 도형의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요때 필요한 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칭 이동. 대칭 이동.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이제 도형의 이동 중에는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말고도 회전 이동 같은 게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회전 이동해가지고 최단 직선 경로를 만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모르겠어요. 볼래나. 생각은 최소값은 직선 경로가 돼야 된다 이거고, 그럼 이 직선 경로는 어떻게 만드느냐?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직선 경로를 만들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AB가 있는데 B를 갖다가 X축에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요. B'이라고 하시면 이게 대칭이 되다 보면은 중학교 도형의 합동을 이용하시면은 요 길이랑 같아져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그림 자체를 내가 직선처럼 저렇게 잘 그렸네 또.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지나가는 경로인 AP 더하기 BP가 뭐로 바뀌냐면은 AP 더하기 B'으로 바뀌겠고요. 내가 구하는 길이가, 내가 구하는 게 이거랑 이거를 구하는 건데, 그럼 이게 제일 짧을 때는 언제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직선으로 갈 때가 제일 짧겠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놈의 최소값은 뭐가 된다? A B'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A, B' 구하시면 A는 마이너스 2,3이고 B'은 1, 마이너스 1이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하면은 얘는 구해져요. 구하는 거는 별개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직선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 경로를 만드는 아이디어, 대칭 이동은 어떻게 시킨 거냐? 저 아이디어는 뭐 그냥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이제 고민을 해보고 좀 찾아야 되냐 이건데,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게, 이 대칭 이동은 그럼 어떻게 시킵니까? 대칭 이동은 어떻게 시킵니까? 직선 경로를 만들기 위한 대칭 이동은 여러분이 주로, 이거 뭐 알려드렸지만 앞에 붙은 말이 주로죠. 주로 팁이죠. 요령. 그래서 정점을 대칭시키면 돼요. 정점은 이제 고정된 점입니다. 고정된 점을 대칭시키면 되는데, 정점을 어디에 대칭시키냐? 정점을 동점은 뭐예요?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정점을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을 시키시면은 주로 해결이 될 겁니다. 가이드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점이 누구냐? 얘네들이 정점이고요. 동점이 누구냐? 얘가 동점이에요. 그럼 동점이 지나는 선이 뭐냐? 이 선이에요. 그래서 정점 중에 하나를 동점이 지나는 선에 대칭시켜서 직선 경로를 만들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고 찾아 나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질문 있나요? 아예 완전 생첨이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생첨이 없거든 지금 공수주가. 왜? 잘못 들었어요. 자, 생첨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배운 부분이 있는데. 알겠어요, 얘나? 질문 오나요? 자, 그러면은 요이 땅 해보셔야 되겠네. 어째 필기하는 거 집에 가서 필기하면 다 필기를 유학생들은 중간중간에 알아서 쓰거든? 남학생들이 되게, 아니 나는 원래 근데 수업 중에 나는 필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설명을 듣는 것과 필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면 난 당연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 근데 문제는 잘 듣지도 않은 것 같아서. 자, 해보세요. 4번. 어려운 거 시켜요.
뭐 잘 맞춘 사람도 보세요. 자, AP, PQ, Q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림에 있는 거. 그래서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이니까 최단 경로, 직선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때 지금 얘네들 AB가 고정된 점이고 PQ가 동점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뭐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대칭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A를 요 짝으로 대칭을 시켜서 A 프라임 P로 대체하고 마찬가지로 B를 요쪽으로 대칭을 시켜서 BQ하고 B 프라임 Q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경로는 결국엔 여기에서 요렇게 생긴 경로가 되고 이 경로가 최단이 되는 방법은 여서 저까지 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A를 갖다가 Y축 대칭한 마이너스 1,4에서 5,-2까지의 거리를 구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게 과정이 되겠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미리 예상을 해보시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를 더 물어볼 수 있겠느냐 이 상황에서 뭐를 더 물어볼 수 있냐면 최소값과 그때 점 PQ의 위치를 더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의 점 PQ의 위치. 그럼 그때의 점 PQ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저 0,B가 직방 구해가지고 Y절편, X절편 따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난하게 답을 내버리신 게 지금 여기 있는 또 19번 챌린지인데 문제 1번 보시면 A가 2,3으로 정점이고요. B가 마이너스 3,1로 정점인데 C는 X축 위에 돌아다니고 있고요. D는 Y는 X 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저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니까 직선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대칭을 시키느냐? B를 요 X축에 대칭시켜서 B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얘 대신에 얘로 대체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A를 Y는 X에 대칭시켜서 A 프라임이라고 하면 AD 대신에 A 프라임 D로 대체가 되면 경로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경로니까 최단이 되려면은 여기 B 프라임에서 A 프라임까지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최대값을 이렇게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다 쉽지만은 않아요. 이 챌린지니까 어이씨 내가 챌린지 성공. 자 이러시면 안 되겠고. 저 맛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져. 잘했어. 밑에 거는 좀 다른 얘기고 이거 챌린지는 위에랑 연관이 없으니까 이제 과제로 하실 때 해보시고 요 이제 도형의 이동 쪽에서 생기는 이 도형의 이동 최단거리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풀 공수투 쪽에서 개정된 거에 좀 있는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016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16년이면 이제 몇 살이에요? 쭈쭈바 보면 된가요? 자, 몇 살이냐? 16년이면? 8살이요? 충분히 풀 수 있을 나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보시면은 AB, BC, CA의 선분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AB는 3루트 2, BC는 4, CA는 루트 10. 그때 그 세 변의 위에 움직이는 DEF라는 점이 있다. 그때 DEF의 최소값,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얘도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거든요. 최단거리 문제. 거의 최단거리 단독 문제로 봤을 때는 제일 좀 난이도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16년에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우리 동네 기출들 보시면 이거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다는 건 이제 숫자 좀 바꿨겠죠.
근데 이게 참고로 모의고사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 모의고사 30번이면 쉬워 어려워? 쉬워요. 애들 비우는 거 속에? 어렵죠? 그죠?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학교 시험에다가 막 내버린단 말이야. 아, 좋지 않죠. 나중에도 이걸 몇 번 반복해서 좀 풀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떻게 푸셔야 되냐? 어떻게 푸셔야 되냐? 우선은 문제풀이의 시작은 도형이잖아. 근데 아까 전에 니네가 풀었던 문제랑 결정적인 시작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 축이 그렇죠. 좌표죠. 그럼 이제 시작을 뭘 해야 되겠어요? 해석기하. 네. 자, 그죠? 그걸 하시면 되죠. 해석기하를 하시면 되죠. 해석기하. 해석기하가 뭐예요? 큰일 났어. 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 애가 듣고 있어. 해석기하가 뭐야? 결석했니 둘이? 해석기하가 뭐예요? 같이 갔어. 뭔데? 수식으로 증명하는. 아이 저희 도형을 갖다가 좌표로 놓고 문제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해석기하야. 아유 이씨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그래서 해석기에 이제 좌표로 놓으시려면 원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원점을 주로 어디 잡겠어요? B. 그죠? 어디가 크게 뭐 사고가 이상하지 않다면은 대부분 다 B를 잡겠죠. B를. 이 문제가 왜 어려운 건지 이제 좀 느끼셔야 되는데, 자, 그럼 B를 잡는 순간 길이가 나오네. 여기는 좌표가 나오네. 뭐야? 4고요. 그죠? 나머지는 길이를 알잖아. 좌표를 모르고. 그지?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해야 돼. 그리고 A, B를 모르니까 관계식이 2개 나와야 되는데 거리 공식이 2개가 있네. 그럼 원점까지의 거리를 하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9, 2, 1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얼마? 10 이렇게 나오죠. 연립이에요. 아이 뭐 하면이 할 수야 있죠. 그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이렇게 연립하고 있으면 당연히 시험 볼 시간이 없어. 더군다나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내신 내면 안 되는 게 맞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A, B의 좌표는 구할 수 있다 쳐요. 구했다 쳐요. 여기는 좌표는. 얼마인 것 같아 찍으면? 빨리 찍어봐. 빨리 찍어봐. 마이너스 8이 16. 정신 나갔네. 뭐 마이너스가 왜 나와 지금? 아니, 잠깐만요. 1사분면인데. 계산하고 있죠. 계산하지 말고 찍으라고. 2. A는 2고 B가 안 나오네. 지은이 찍어봐요. A 좌표 뭐예요? 찍어봐요 그냥. 5,3. 네? 비교해봐.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얘 때문에 겁먹었잖아. 진짜. 뭐라고 했냐? 좌표로 얘기해야지. 3,4? 3,3인 것 같아요. 3,3이 맞는 것 같아요. 3,3이죠. 3,3. 찍으면. 그죠? 제가 3,3 딱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찍어서 푸는 거예요. 자, 농담이 아니고, 야, 학교 내신 나왔는데 이거 언제 이거 다 하고 있어. 물론 금방 해요. 연습도 금방 하긴 하는데, 솔직히 계산하는 바에는 찍는 게 더 빠르죠. 그죠? 어떻게 찍어? 그럼 이제 찍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찍어? 대충 제곱수 더해서 18 나오는 게 없죠. 아니죠. 그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예 맨 땅에 헤딩하면 나쁘진 않은데 잘 보시면은 얘가 지금 이 직선이 뭘로 보여요? Y는 X.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이 y는 x입니다. y는 x예요? y는 x인데 그럼 y는 x면 이거 뭔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아니야? 직각 이등변인데 3루트 2 나왔잖아. 그럼 밑변하고 높이가 얼마야? 3이죠. 그래서 3,3이죠. 그랬는데 여기를 마침 해보니까 1하고 10이니 3이니까 루트 10이 맞죠? 그죠? 이렇게 풀리는 거야? 실제 이렇게 풀리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풀리는 거야. 실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근데 지금 Y는 X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Y는 X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여기 나온 감각적으로 수치를 보시고 3루트 2라는 수치를 보시고 그리고 실제 주어진 그래프 그 도형의 문제에서의 이 도형의 주어진 각도를 보시고 충분히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석대로 푸는 건 수식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니네 앉아가지고 수식 막 세우고 막 하는데 누가 답딱 낸다. 어? 알아두시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Y는 X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도형 문제를 풀잖아요. 도형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제 잘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안 풀리잖아. 그러면 안 풀릴 때에는 원래는 니네가 뭐 도형의 성질, 합동이나 닮음이나 이런 거는 그 근거들이 있어요. 그죠? 뭐 SAS 합동이라든가 AA 닮음이라든가 원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건데 근데 간혹가다 어떨 때에는 이런 근거를 찾을 만한 내가 수학적인 지금 뭔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보고 얘랑 닮았나? 예측을 해보시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시고 그러면 닮았나 예측을 해보시고 닮음의 근거를 역으로 찾는 겁니다. 원래는 닮음에 대한 근거를 찾은 다음에 닮았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못 하겠어. 그러면은 그림을 보시고 닮은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그 닮음에 대한 근거가 있나? 역으로 확인을 해서 푸는 것도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도 잘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저거랑 저거랑 닮은 것 같아요. 누가 닮았어요? 그거는 감각 없는 거죠. A, D, C랑 D 망했어요. D, 망했다고요. B, E. 망했다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교까지 구했다 치고요. 어쨌든 구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그럼 요 둘레의 최단인데 둘레의 최단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 정도까지 해놓고 나면은 아까까지 풀었던 그 최단거리 문제랑 거리의 합의 최소값 문제랑 뭐가 달라요? 주어진 세팅이 뭐가 달라? 움직이는 점이 없어요. 세 개나 있지 그지야. 자, 그래서 말, 뭐가 달라요? 느낌. 정점이 없죠. 반대로 고정된 점은 없고 움직이는 점만 있잖아. 거리 합을 구해야 되는 것 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원래는 고정된 점이 있으면 걔를 대칭인데 고정된 점이 없으니까 움직이는 점 중에 하나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누구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얘를 많이 잡겠죠. F라는 점의 좌표를 갖다가 잡아. 뭐라고? 잡아.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참고로 AC 직방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F의 좌표를 t, 마이너스 3t 더하기 12라고 잡는다고. 마치 고정된 것처럼. 그리고 나서 둘레의 합이야. 그러면은 얘를 요따가 대칭시켜서 F1 줬다가 대칭시켜서 F2라고 하면은 얘 대신에 얘 가고 얘 대신에 얘 가면은 최단 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최소값이 되겠지. 맞아요? 그죠? 얘는 좌표가 뭐야? t, 3t 빼기 12야. 얘는 좌표가 뭐야? F2 좌표 뭐야? 좌표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12, t. 마이너스 3t 플러스 12, t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하시면은 루트 t에 대한 몇 차씩 나오겠어요? 2차식. 2차씩 나오겠죠. 이거의 최소값 아니야. 2차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내신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또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왜? 저 F로 안 잡고 다른 걸로 잡으면 뭐 풀어요? 상관은 없죠. 상관없는데 대신 좀 더러운 게 굳이 F를 왜 잡았나는 자기가 다른 걸 잡아보세요. 직접 뭐 몸으로 뛰어봐야지 느끼겠죠. 자, 아닌 것 같아요. 뭘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옛날 모의고사에. 그래서
기출에 꽤 많이 나왔습니다. 학교별로 다. 학교별로 대부분 꽤 많이 냈어요. 이 이후에 꽤 많이 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참고로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데에서 요 최소가 될 때 그러면은 그 D, E, F의 위치가 아까 방금 요 식 세운 거 이차 함수 요 식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고정이 될 거 아니야, 좌표가. 맞아요? 구해 보면 어딘가 나올 거 아니야, 좌표가. t 값이 얼마 나올 거 아니야, 최소값 말고. t가 최소가 될 때 t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알면은 df의 좌표가 고정이 될 거 아니야. 걔네를 고정된 애를 찍어 봤더니 걔네들의 위치가 실제로 어디냐 확인을 해봤더니 이 둘레가 최소가 될 때의 DF 삼각형의 위치는 어딘지 봤더니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 수선의 발이 삼각형의 꼭지점이 될 때 그때가 요 DF가 둘레가 제일 짧은 DF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얘가 둘레가 제일 짧은 둘레입니다. 방금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한 애를 여기다 찍어보니까 여기가 되더라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더라. 해보니까. 저 이용해서 못 풀어요. 이걸 이제 알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알면은 삼각형이 있어요. 둘레에 움직이는 세 점을 찍어가지고 둘레를 쟀어요. 얘가 제일 짧을 때가 언제인지 찾으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언제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때려서 여기일 때가 최소다 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응? 그렇다고. 됐어요? 이게 하나의 이제 정리거든. 그래서 하나의 정리. 얘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에서 둘레 위에 세 점으로 만든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값은 요렇게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된다. 우리는 요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 그래서 요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수선의 발 뭐라고 할 것 같아?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삼각형. 수 맞아, 그렇지. 수발 수발 아니고 수 맞아. 수선 삼각형. 수선 삼각형 아니야. 수삼각형. 아니 수모 삼각형이야. 수식. 저 삼각형은 이름을 수모 삼각형이라고 해요. 수모? 네? 뭐라고 안 했어요? 이름이 전혀 연관이 없는데요. 수선이 뭐래요?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발하고 연관이 있어요. 발하고 연관이 있는데? 수? 뭐? 이모양 맞는 것 같아. 뭐? 어감이 이상할 수 있어. 자, 뭐? 왜? 뭔가 입모양이 맞았는데? 음식 있잖아, 음식. 발. 그렇죠. 족. 족발. 그 타이밍에 족발을 얘기할 게 아니고 수족삼각형 이걸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타이밍에 족발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수족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수족삼각형. 그 삼각형.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았어요? 아무나 말씀. 네? 아무나. 그렇다고 수족삼각형이라고 하고요. 이런 걸 꼭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닌데 이 문제는 분명히 많이 나왔었고 도형의 대칭 이동의 단독 문제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꽤 난이도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제 왜 어렵느냐에 대한 이유는 딱 정해진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정점이 없어요. 정점이 없는 상태에서 최단을 구하는 거다 보니까 정점을 잡아서 니네가 정점처럼 보고
식을 세워서 함수로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가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이 분명히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텐데, 자기네 학교 기출에서 그때는 좀 맞춰야 될 텐데. 됐고요. 자,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제 또 하나 조금 까다로운 주제, 우리가 오늘까지 뭐 시험에서 안 봤던 주제가 도형의 이동을 갖다가 시키는 문제에 대한 건데, 자, 앞에 있는 15번에 보시면은 y는 fx, y 능력이 있어요. 다음에 그림과 같대요. 다음에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 위에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우선은 뭐 뒷말은 나중말이고, 지금 뭘 저렇게 좋아하고 있어? 뭔 생각하는 게? 족발 생각하는 게 지금? 저녁 때 먹게? 예. 그래. 저녁이니까. 알았죠? 어? 정말 싫어요. 그럼 보쌈 먹어 이 그지야 그럼. 야, 같이 주로 세트를 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그 흐뭇하게 뭘 쳐다보는 거야 도대체? 어? 뭐 1등급 보고 있었어 혹시? 어? 아니요. 약간 꿈꾸고 있었던 거야 지금? 자, 한번 보세요. 뭐부터 하셔야 되겠어요? 요 뒷말은 나중 얘기고 얘가 나타내는 도형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럼 제가 나타내는 도형을 찾으려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이동을 시키면은 이게 되느냐를 여러분이 중간 과정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오진 않다 보니까 대부분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이 다 쓰이거든요.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이 누구를 먼저 하는 게 좋으냐, 누구를 먼저 해도 원래 상관은 없는데 권장하는 거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는 게 그나마 좀 덜 헷갈리긴 합니다. 평행 이동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 직접 지가 해봐야지 뭐. 자, fx, y가 1로 가야 돼요. 우선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우선 뭐가 눈에 띄냐, 원점 xy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우선은. 그리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부호가 또 생겼고요. 아, 그러면 이제 그걸 순차적으로 해보시면은 첫 번째 우선 xy가 자리가 바뀌었다. 뭐 하시면 되겠어요? y는 x 그렇죠. y는 x 대칭을 하면 돼요. 이렇게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중간 과정 좀 잘 따라 하셔야 이 문제 맞힐 거예요. 뭐 쓰면 돼요? f y, x 는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y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돼? X 주. 뭐라고요? 뭐 해야 돼? x축 대칭하셔야죠. 뭐라고? f-y, x 는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에 x 더하기 3이 들어갔잖아. 뭐 해야 돼요, 현식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네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 2, 3 내가 잡은 이 순서를 바꾸면 얘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요. 내가 얘기한 말은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누구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는 얘랑 똑같은 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지금 대칭 이동 후에 평행 이동을 했잖아. 평행 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대칭 이동을 생각해도 된다고. 그럼 만약에 얘를 평행 이동을 먼저 생각할 거면은 x축으로선 얼만큼 가야 돼요? 3 자, 마산만큼 가야 되겠죠? 자, 그죠? 그렇게 그래서 마산만큼 가시면 f x 더하기 3, 안 되겠지? 그죠? 자, 가볼까요, 우선? 안 되는 것도 가보면. 자, x 더하기 3, y는 0이죠. 절로 가야 되거든? 그럼 얘를 절로 어떻게 바꿀 거예요? 평행이동부터 했어. 그 다음 어떻게 바꿀 거야? y는 3에서 뭐라고요? Y는 X 해가지고. y는 x 대칭한다고요? 여기서 y는 x 대칭을 해봐. 뭐 돼요? f
y 더하기 3,x는 0 되죠. Y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을 그럼 또 y의 방향은 그러니까 봐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대칭 먼저 하는 게 나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 가면 꼭 평행이동 먼저 하는 거 있어. 그러다가 이제 좀 얘는 지금 몇 단계야? 어쨌든 3단계잖아. 근데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 좀 심플하다 보니까 평행이동을 먼저 해서 해결하는 애도 있어 가끔. 예?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요까지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형의 이동 어제 할 때 니네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이것 때문에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y는 x 대칭이동이거든요.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하려면 우선은 당연히 y는 x 선이 있어야 되겠죠? y는 x선 대칭해야 돼요. 어제도 해봤다시피 대칭은 어떻게 하면 된다? 선거서 장난 아니야? 없겠죠. 점을 먼저 이동시키는 거를 권장을 해요. 아니 뭐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잘해. 자, 처음에 있던 삼각형이 꼭지점 3개였는데 원점은 이동해도 원점이죠. 그럼 0,1은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1,0으로 가겠죠. 일로? 대칭하면 그죠? 2,0은 대칭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0,2로 가겠죠. 그래서 대칭 이동한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도 뭐 잘하는 편이죠. 이 정도는. 얘를 x축 대칭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밀래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점이었던 데가 이쪽으로 쭉 가서 하나 둘 셋 마3인대로 가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렇게 요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내신이나 학교 시험 문제나 실제로 시중 문제집들에 여기에는 없지만 이렇게 이동한 도형을 보기상에서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림 그려서 고를 줄 아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 구하래요.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리가 어딘지 찾으래요. 아, 이거 뭐 보면 보이죠? 어디에요? 여기요? 맞아요? 아니 이 위에 있는 점 중에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거 여기 아니요? 그죠? 요렇게 푸는 문제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네가 이런 거 이동 방법을 좀 잘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잘 하는 게 뭐지? 그 추후를 위해서